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혈 쿠데타로 그 정권을 잡겠다라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이거 뭐 조금 배운 양반이라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하버드 고졸 이준석과 별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반헌법적으로 이미 국정농단 수준에 와 있습니다. 수사받고 감옥 갈 자가 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뇌란죄 선동하고 있죠. 지금 뭐 본인이 뿌려놓은 검사들 믿고 너무 설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이미 한동훈은 여당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손을 잡고 뭐 민주당과 중공 세력으로 대통령을 하려면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미 보수가 아닌 자입니다. 분탕치고 있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붕괴에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이 되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권선동 의원이 추대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발끈해서는 한동훈이 이끌었던 18명 거기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선동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중진들이 추대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조중동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편파적인 언론의 행태가 참 도를 넘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탄핵과 하야, 임기 단축 이게 각각의 이익에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에 7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이었습니다. 재적 의원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아예 이제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됐었죠.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그냥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회기를 쪼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매주 올리겠다. 그래서 탄핵이 될 때까지 난장을 부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탄핵이 될 때까지 반란표 8표 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게 또 여당의 한동훈 당대표죠. 여기서 좀 깔끔하게 생각할게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라면 이런 분란이 지금 일고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먼저 지도부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래도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당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보수 유권자들의 63%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한동훈은 9%에서 7%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곧 개혁신당과 같은 지지도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동훈은 대한민국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뽑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이 될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똥칠했어 라는 보복 심리로 지금 이러는 거라면 아서라죠, 아서라. 그만하라 라는 거죠. 사감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태하게 만든 게 바로 내란죄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야권은요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은요 뭐 즉각 탄핵보다는 자진하야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 하야 시점과 임기 단축, 개헌, 탄핵 각각 계산이 어떻게 떨어질지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이재명에게 최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탄핵 소추된 후에 파면이 된다라면 그럼 탄핵이 소추가 돼서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라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파면이 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때
지금 막 말하는 구속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되면 최장 180일 동안 한 6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6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한은 6월 11일이 되는 거죠. 그럼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한다라는 건 대통령 탄핵됐어, 이제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 막 말하는 내란 혐의가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면이 되는 그 순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죠. 자, 그러면 6월 11일이다. 그들이 아무리 빠르게 간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5개월 정도 걸렸죠. 5개월 걸리고 이제 60일 안에, 그러면 7개월 안에, 빠르게 잡았을 때 7개월 안에 대선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7개월 못 버팁니다. 지금 2심이 재판부 배당이 됐습니다.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이제 60일까지 보면 8월 9일까지 대선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60일 동안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이 됐다라고 보면 대선 다음날 바로 즉각 임기가 개시가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이 된 게 문재인입니다. 최악의 문재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헌재에 가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라는 거죠. 퉁 돌려보낸 거, 없던 일로 만들어 이러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거죠. 부활하는 겁니다. 직무에 복귀하는 이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같은 사례를 겪었죠.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소에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지금 6인이 있죠. 급한 마음에 민주당 몫으로 이제 2명이 있죠. 그 2명을 이제 임명을 시켜요. 그럼 총 8명 중에서 3명만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이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혼돈에 빠지겠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난리가 날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에 그 김무성파 기억나시죠?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이걸로 박지원에게 40명 의원 규합해서 갖다 바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끌고 그 다음에 분당까지 갔었죠. 이 국민의힘은 이제 책임 공방 속에 장난 아닐 겁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처절하게 버림받을 거고, 한동훈은 더 혹독하고 가혹하게 그 벌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일단은 탄핵 소추안이 뭐 헌재로 가든 기각이 되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왜냐면 그 시간을 버틸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진하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한동훈이 뭐 법원이든 검찰이든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저것만큼은 이제 깜빵 보낸다라고 자신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큰 플랜으로 이제 자진하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뽑을 사람 있을까요? 저는 안 뽑습니다. 한동훈은 여당에서 배출될 대통령은 절대 네버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자진하야를 선언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첫 사례가 될 겁니다. 만약 하야한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고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조기 대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내년 2월이잖아요. 이재명 살아납니다. 왜냐면 이재명이 내년 2월이고 60일 안에, 그러면 이 60일 동안 나 대선 주자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 못해 라고 하면서 대법원 법률심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등 하야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난다 라고 하는 거면 저 같으면 탄핵 갑니다. 저 같으면 탄핵 카드가 더 낫죠. 탄핵
가서 정말 법률적으로 내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거나 자진하야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그냥 탄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제대로 법률적으로 판단하겠죠. 이 계엄이라는 게 국가 통수권자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였다. 그들이 말하는 내란이 아니고 비상계엄 상황에 그 나라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 되겠죠. 이미 대통령실에서 증거를 확보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 이런 것 헌재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 맞고 깔끔하게 내가 고 아니면 스톱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별로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종인이가 별을 수시때 때려보죠. 한국엔 마크롱이다 이러면서 이준석을 갖다가 대통령 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2년짜리 대통령하고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고 내려와 했다가 나가리 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야권에서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개헌은요. 여야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이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투표에서 X 합니다. 그리고 구속 시의 직무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구속 누가 시킬 건데요? 지금 충성 경쟁에서 경찰, 검찰 뭐 난리를 부리고 공수처까지 빌빌거리고 놀다가 이때다 싶어서 공수처가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구속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국보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소추안 그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적대시해야 될 국가죠.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군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적대시했다라는 거 그럼 북한을 친구처럼 하고 거기다가 막 800만 달러 돈 바치고 있고 이쪽에 쉐쉐 저쪽에 쉐쉐 하고 있고 누가 구속할 겁니까? 그거 뭐 내란죄 혐의로 구속이 된다? 헌법에 정한 사고로 간주를 시켜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거는 너네들이 꿈이고요. 절대 결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결정하는 건 사법부의 결정이죠.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미 검찰도 지금 현재 내란죄든 뭐든 대통령 수사에 대한 권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법부의 시계는 지금 정치적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는 독립적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가 좀 적죠. 아무튼 뭐 실제로 검찰과 경찰 계엄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당서로 불러가지고 국무위원을 당사로 불러가지고 온갖 꼴값을 다 떨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초헌법적인 난리를 부렸고 이 부분은 네가 뭔데 한동훈이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현실 불가능이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총리와 그것도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탄핵 외 우회로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뭐 개혁신당 등등등 시작해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탄핵소추안 오케이 통과시켜서 헌재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 갖고 다툴 거고 기각됐을 때 그 후 폭풍 이제 국민의힘의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탄핵 결정까지의 헌재에서의 시간 그리고 대선까지의 시간 동안 못 버티는 이재명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진하야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약하게 마음 가지시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주시는 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걱정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의 분열은 제2의 박근혜를 탄생시키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영윤 TV였습니다.